안녕하세요. 솔라나 레시피입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 상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전체적으로 미국 자산 시장과 동반 하락했습니다. 다만 나스닥과 S&P 500 지수의 하락에 대비해 코인 시장은 많이 떨어지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 달러 환율은 올라간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는 지난 연준 의장 파월의 매파적 발언이 투자자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달러는 다시 1360원을 돌파했고 전체적으로 위험 자산에서의 유동성이 안전 자산으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현재 공포 탐욕 지수를 살펴보면 BTC의 가격이 매우 하락한 것에 대비 중립에 매우 가까워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현재 가격대가 매력적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세계 경제 상황이 좋지 못해 섣불리 매수를 하지 못하고 지켜보고 있는 현상이 만들어낸 결과로 보입니다. 오른쪽 지표는 비트코인 공포 탐욕 지수에 비례한 비트코인의 고점과 저점을 나타낸 지표입니다. 확인을 해보시면 공포 탐욕 지수가 공포에 가까울수록 실제로 비트코인의 저점 구간이었고 탐욕에 가까울수록 매도 구간이었습니다. 빨간 라인은 실현 시가총액, 노란 라인은 실현 시가총액과 일반 시가총액을 뺀 값입니다. 과거의 데이터 추이를 봤을 때 빨간 선과 노란 선 사이는 매력적인 매수 구간이었지만 노란색 라인의 바닥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25% 정도의 추가 하락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이 바닥에 가깝지만 완전한 바닥은 모르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바닥을 더 보고 사겠다는 건 욕심입니다. 투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욕심을 버리는 것이기에 지금 구간부터 천천히 매집하면서 때를 기다린다면 이후 추가적인 하락이 와도 잘 대응할 수 있고 하락 없이 올라간다면 성공적인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시장 상황이 다소 불안정하기 때문에 단기 투자자들이 접근하기에는 아직은 좋지 못한 구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단기 투자자가 수익을 내지 못하고 손해를 볼 때 장기 투자자의 경우 분할 매수를 진행하기 좋았습니다. 그럼 시장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 연준은 현재 14년 동안 이뤄진 양적 완화로 인해 풀린 돈을 공격적인 금리 인상으로 회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 잭슨홀 미팅 때는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보다 하회함에도 불구하고 파월 연준 의장의 단호하고 공격적인 발언으로 시장에 충격을 줬고 향후 투자자들 심리에 불안감을 안겨주었죠. 이는 연준이 대외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잡는 것이 목적인 것은 맞지만 내막에는 양적 완화로 풀린 미친 듯한 돈이 위험자산에 너무 많이 포진되어 있기에 안전자산인 달러로 이동시켜 통제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각국의 불안정한 정세 속에서 강달러를 유지 및 촉진시켜 금융 패권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금리 상승은 아주 짧고 강력할 것이라 생각되며 이런 공격적인 금리 상승으로 인해 경제 침체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맞물려 시장이 크게 요동치며 하락할 수도 있지만 결국 양적 완화와 무리한 복지 정책으로 인해 찍어내는 돈들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유통되는 화폐량은 계속 늘어나기에 위험자산은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점을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FTX의 수장, 암호화폐 억만장자 샘 뱅크먼은 최근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2만 달러 아래로 추락한 것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에서 미 연준이 기존에 예상했던 것보다 더 오래 매파적 입장을 유지할 것이라는 입장에서 비롯된 하락으로 보고 있으며 암호화폐 회복에 대해서 긍정적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이번 하락이 거시경제 환경에 영향을 크게 받았다고 믿고 있으며 비단 암호화폐 시장만의 문제가 아닌 주식시장 붕괴에 커플링된 것이고 주식시장이 반등하기 시작한다면 암호화폐도 다시금 도약할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현재 암호화폐 시장은 약한 손들이 많이 밀려 나왔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반증으로 탄탄하지 못한 많은 암호화폐 회사들이 줄줄이 파산한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하며 과거 하락장에는 미국의 기술주보다 훨씬 더 심하게 하락했고 회복력도 미미했지만 현재는
분석상 다소 회복력을 보여주고 있으며 비트코인 최고점 기준 70.81% 하락한 지금은 역사적인 가격이라 말하며 인터뷰를 끝냈습니다. 지금 보면 암호화폐 관련 기업들이 줄도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건전한 시장을 위해 속간해지고 있는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현재 구간은 거시적인 시장 자체는 불안하지만 암호화폐만 봤을 때는 장기 투자자가 진입하기 좋은 구간이라고 말했습니다. 빠져나간 만큼 들어오는 게 자산시장의 원칙입니다. 블랙록은 9조 달러의 돈을 굴리고 있는 글로벌 자산 운용 업계입니다. 이곳을 이용하는 자산 운용사와 은행, 보험사, 일반 기업 등은 5만 5천 곳이 넘습니다. 한 해 총 자산 거래액은 21조 6천억 달러로 전 세계 거래액 4%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거 4년 전 블랙록은 비트코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 4월 SEC가 발표한 블랙록의 포트폴리오에 CME를 이용해 선물 계약을 체결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블랙록이 암호화폐를 만지기 시작한 것은 인플레이션이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평가할 만한 장소를 찾고 있다는 분석을 냈었죠. 또한 블랙록이 작은 금액이지만 암호화폐에 손을 댄 것은 암호화폐 파생 상품과 기타 자산을 투자 계획의 일부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음을 미래지향적으로 시사한 것이죠. 실제로 2022년 4월에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스테이블 코인 USDC에게 투자했었습니다. 이는 단순 투자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USDC 현금 보유액 주요 자산 운용사의 역할을 뛰어넘는 광범위한 전략적 제휴도 맺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클은 블랙록과 함께 USDC를 전통 금융 서비스 자본시장에 채택될 수 있는 방법을 다각도로 모색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블룸버그 통신을 통해 블랙록 CEO는 디지털 자산과 블록체인 기술이 회사와 고객에게 점점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죠. 그리고 2022년 8월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과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블랙록의 자산 운용 종합 솔루션 알라딘의 기관 고객들에게 가상자산 거래, 보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는 건데요. 알라딘은 5만 5천 개의 기업들이 이용하는 플랫폼입니다. 여기에 코인베이스가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것은 암호화폐 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줄 것입니다. 그리고 블랙록은 8월 12일 비트코인 3호 신탁을 출시한다고 발표했죠. 미 기관 고객을 대상으로 비트코인 현물 가격을 추정하는 3호 신탁 상품입니다. 아직 수수료나 투자 요건을 비롯한 세부 사항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시장이 불안해서 다 팔고 있을 때 그들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전액 몰빵 다 하는 그런 투자가 아닙니다. 핵심은 장기 투자 그리고 전략적인 매집입니다. 제가 말하는 장기 투자라는 것은 100% 투자 가용 금액이 있을 때 최초 투입 10%로 시작하는 전략적인 매집을 바탕을 기본으로 합니다. 현재 경제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사는 것이 두려울 수도 있으나 원래 성공적인 투자의 시작은 시장이 불황이고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공포에 떨고 있을 때 매수를 해야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때를 생각해 보세요. 아주 큰 하락을 겪었지만 그 저점에서 서서히 매집했던 사람들은 결국 다 승리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